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2025년 6월 일간별 운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이네요.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끝자락 마지막 6월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떠한 활동을 펼치실지 일간별 운세로 한번 살짝 엿보기로 하죠. 우선은 을사년이죠. 을사년 이번 달은 이모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을사년 이모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화라는 기운이 왕할 때라서, 화라는 기운은 나가서 펼치다, 활용하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하다, 너무 뜨거워서 목고라고 해서 나무가 마르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다, 목부,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서 장마가 져서 나무가 떠내려가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화다 목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과 경력이 잘못될 수 있다. 그동안에 해왔던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다시 준비하자라고 하는 재도약, 재시도, 재출발을 의미하는 게 이 하나, 목이 말라서 비틀어졌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수다, 목부라는 것은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났으니 나무가 떠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뜻은 사람, 관계, 이별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떠나보낸다라던가 이런 상태, 관계의 이지러짐이라던가,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번복의 시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 관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어짐, 헤어짐, 이별, 이동, 혹은 원거리, 장거리, 출장이라던가 변화라던가 이사라던가 이런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이 6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화가 많다라는 것은 내가 성급하게 나갔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준비를 안 하고 오랫동안 숙고하지 않고 이거 좋은데 하면서 홀라당 이렇게 빠져버리는 모습과도 같으니까 성급함, 화, 분노 조절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뜻인 거고, 무리한 투자, 빚 잔뜩 낸 다음에 몰빵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디서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그래? 좋아, 한번 해보지 이런 호기롭게 도전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이모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6월은 우리가 이 이모달을 정임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모달 정임합이라는 뜻인데, 이 천간합, 정임합이라는 의미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뜻합니다. 함께하다, 연대하다, 컨소시엄하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라는 게 바로 정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공생, 공조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정임합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실력을 잘 만들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올라가는 게 우리가 상극, 재화라는 표현이라면, 이번 달 합화라고 하는 운세는 바로 협력하다라는 겁니다. 나와 외부가 만나다, 조인하다, 연대하다라는 거니까 계약 관계가 성사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녀도 만날 수 있겠죠. 아까 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떠나보냈잖아, 사람. 을병 해가지고 지나간 과거가 흐지부지 됐잖아. 그래서 재출발, 재도약, 재시도, 재혼 이런 것처럼 다시 시작하다, 변화하다라는 시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남녀의 만남도 들어갑니다. 남녀의 만남, 인연이 생기다, 연분이 나타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도 추구할 수 있고 다시 계약이 성사되는 형태도 이롭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이 만남과 인연의 관계에서는 공과 사의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공적인 일에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고 사적인 부분에 이익적인 것을 누리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관계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흙탕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고 공은 고, 사는 사, 이렇게 공과 사의 구분이 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건 공적인 역할에 사적인 친분이 들어가서 이 관계가 흐리멍텅해지는 것, 이 선과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2025년 6월의 총운입니다. 하나, 화다 먹고 지나간 경험과 경력 다시 만들자. 수다 목부 떠내려가는 사람. 홍수가 나서 멀리 이동하거나 장거리, 유통, 거래망 확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화가 치열해지니까 성급한 결단, 판단, 투자, 분노, 조절 이런 것들도 함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의 관계가 성사되니 계약이 생긴다라는 게 남녀가 같이 만난다는 뜻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니 공과 사의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일간별로 어떤 운이 들어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목. 간목일간에게는 여기 플러스 정임합을 뜻합니다. 임, 오, 월, 정임합. 그러면 이 간목일간에게 임수라는 것은 편인이고 정화라는 것은 상관입니다. 편인이 상관과 합을 한다는 뜻인데, 편인이라는 것은 조사, 분석, 기획을 의미해요. 정화라는 것은 상관이라고 해서 이 정화라는 것은 상품, 유통, 거래.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하고 유통을 시키고 상품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전 세력에 붙는 겁니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기획하는 것과 함께하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한 지적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총판권이라던가 아니면 배급권 이런 것들을 이게 유통권을 이제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수익, 마진 그런 것들을 이익을 높이기 위한 관계로 사용한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조사 분석 기획. 조사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거 찾고 세금 빠진 거 챙기고 지각하는 거 체크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 판단해서 그것을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바꾸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간목일간 여러분, 6월은 편인 상관이라고 하는 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유통, 거래, 마케팅적인 요소의 기획, 조사, 분석이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성을 갖고 있다면, 내가 유통성을 갖고 있다면 전략가, 작전 세력, 기획자와 함께 하라는 걸 뜻하고, 내가 고유한 유통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잘 전달해서 알릴 수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라. 유통권을 내가 나눠줘라. 야, 내 이름 들고 가서 적극적으로 영업해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관계로 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의 포인트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과 저쪽에서 필요한 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력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간목일간이 상관격이에요. 그러면 나는 알리고 전달하고 거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가치를 유통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만나죠? 임수라고 하는 편인이 만나요. 그러면은 나를 기획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 이번에는 이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수익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얼마나 더 크게 나갔습니까? 시너지는 뭘로 나타난다? 수익, 마진. 오늘 설명 깔끔한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간목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내 상품성, 거래, 유통권을 확보하고 이익을 높이자. 조사, 분석, 기획하는 팀과 연대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을목일간. 을목에게 임수, 정화가 와서 만납니다. 을목일간에게. 얘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얘는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내 기술, 내 실력, 내 상품을 뜻해요. 내 고유한 내 능력을 뜻합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브랜드를 뜻해요. 브랜드. 지적재산, 안전자산,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을 자산을 딱 확보를 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차용하다, 임대하다. 임대, 대여. 여기 안전자산은 땅, 부동산 이런 걸 뜻하고 지적재산 것은 이거 뭐 특허, 저작권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내 고유한 가치를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다, 대여하다, 차용하다 뭐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외주 업체에다가 내 가치를 대행시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목일관은 일단은 내 가치를 외부로 전달하고 알리는 게 목적인데 간목일관에게는 유통을 더 확산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 분석 기획이 만나는 것과 같고 을목일관은 내 고유한 실력과 지식, 상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지적재산, 안전자산을 활용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내 안전자산을 임대하고 대여해 주거나 내 지적재산을 차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쓰게 해주도록 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저작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모티콘 만들어가지고 팔고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게 바로 을목일간의 이달 한 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간목은 막 떠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화 뜨거운 불에 해가지고 막 약해서 타들어가나 그러진 않아. 그런데 을목일간이 약하게 되면 여기서 금생수가 부족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정화라고 하는 식신의 설기가 됩니다.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뭐 지지 해자축도 있고 천간에 임계수도 또 있고 막 그래. 그러면은 목부 나무가 떠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유하다, 떠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기된다라는 뜻은 내가 지치다, 탈진하다, 건강 잘 챙겨야 되고 영양 보충하셔야 되고 휴식 잘 취해야 된다는 걸 뜻해요. 임수에 의해서 떠내려가다, 장거리, 원거리, 이동, 거래 이런 것 때문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자라는 게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저는 말이 빠르니까 굳이 2배속으로 돌려서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친절하고 자상한 최서범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에게 6월은 어떤 운이냐? 임수라고 하는 편관과 정화라고 하는 겁재가 만난다. 편관, 우리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겁재. 그러면 편관과 겁재가 만난다는 뜻은 뭔가 내가 무엇을 어떤 형태로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임무 대행을 뜻합니다. 관리자를 파견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뭐 매니저 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과도 같아요. 이 편관이라는 것은 외부의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정보막을 넓히고 내 관할 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외부의 부속기관을 두는 것과도 같아요. 어떤 부속기관을 두냐? 관리자를 파견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점을 두고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처럼. 그래서 겁재는 대행자예요. 내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파견자, 대행하다, 파견하다, 하다라는 의미라면 편관이라는 것은 내부가 아닌 외부 일에 대한 처리를 뜻합니다. 외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행자, 권한 대행, 뭐 운영 대행자를 파견해서 관리 감독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화일간 여러분은 직접 막 나가가지고 무리하게 막 돌아다니고 무리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시켜서 보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너무 거창한데 나 대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대신 처리해 줄 사람이랑 조인하라라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혼자서 다 하려지 말고 돈 줘서 해결하자라는 뜻입니다. 사람 써서 하자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화일간 여러분은 외부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파견을 내서 보낸다. 대행자를 나누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병화일간이에요. 편관이라는 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네 번째,
정화일간. 정화일간이 뭘 만나냐? 임수와 정화를 또 만났네. 임수라는 것은 정관이고 정화라는 것은 비견의 합을 뜻합니다. 정관과 비견의 합. 정관은 공적인, 아까 편관의 일을 대행시키는 것은 외부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람을 써가지고 고용해가지고 파견 내보내자라는 뜻이었어요. 정관은 뭐냐면 외부의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기존에 하던 일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로 나가서 내 권한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과정 중에 아까 위에서도 대행, 파견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점 발령입니다. 약간 비슷한 형태, 화일간에게 정관과 편관이라는 운이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아까 이제 병화일간에게는 편관의 일을 대행시키는 거였고 정화일간에게는 정관의 일을 대행시키는 거니까 내 권력과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외부에 두고 직무대행을 하자. 아까 겁제보냈던 것은 파견 관리를 뜻했어요. 이것은 직무대행입니다. 뭐 지사장 두고, 지점장 두고, 점장 두고, 총괄 매니저 두고 내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뭐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던가 지점 확대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정화일간. 정관과 비견, 권한 대행입니다. 직무 대행인 거고, 매니저, 점장, 지사장, 지점장,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본사의 하청을 받아서 내가 지점 관리를 하거나 대행 운영하는 권한을 얻거나 매니저나 점장으로 승진하거나 이런 형태의 대행 체제가 갖춰지게 되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한을 내가 얻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장 하나 찰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권한을 한번 획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비견과의 합이었잖아요. 정관이. 여기 보면은 정관이 이제 사람을 써가지고 대행시키는 거잖아. 근데 비견은 문제점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뜻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총운 얘기할 때 공과사의 구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약간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을 내가 대행시켜서 활용한다, 함께 연대한다라는 뜻인데, 이럴 때 공과사에 대한 구분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꼼꼼하게 잘 쓰고 월급,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흐리멍텅하지 않게 정확하게 계약 하에 딱딱딱 처리할 수 있도록, 더 주지도 말고 덜 주지도 말라고, 룰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까운 사람이라서 고생하고 너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야 조금 더 갖다 써라, 이렇게 인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은 공대로, 룰은 룰대로,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출퇴근 시간 잘 지키고 납품 기한 맞추고 월말 결산하고 제때제때 월급 보내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야 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야 일주일만 있다 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과사의 흐트러짐을 뜻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맞춰서 나는 지금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구분을 잘 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토일간. 무토일간이 이모달 임수와 정화를 만났어요. 편재라고 하는 시장과 정인이라고 하는 재능, 지식이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뜻은 뭐냐, 나의 재능을 성실근면하게 꾸준히 이렇게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돼야 내가 이 가치가 계속 인정받고 또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더 효과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때 정인과 합을 한다는 뜻은 얘가 시장성이에요. 시장성. 오픈마켓이에요. 사회적인 수요, 니즈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인기는 상품이에요. 정인이라고 하는 브랜드. 시장성과 브랜드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권 개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탁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뭐 지정업체로 지정되거나 브랜드에다가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뽑히는 거야. 너네 우리한테만 납품해. 우리가 너네 거 첫 번째 거로 받아줄게. 지정업체 선정. 지정업체 선정과 같습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을 더 크게 내기 위해서. 우리가 재성과 인성의 합은 항상 제극인이라고 해서 이권 개입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협력 연대로 이권 개입을 하는 거고 지정업체로 선정된다던가 위탁 관리를 통해서 이권 개입을 하는 걸 뜻합니다. 나의 시장성과 사회적 브랜드 가치가 같이 연대를 해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드는 지정업체로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토일간의 6월 운세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한 가지만 더 해보면은 노후 대비라는 측면이 들어갑니다. 내가 지정업체로 선정되면은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노후 대비를 한다는 뜻은 나를 잘 보살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오래도록 보호받으면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도 나타나게 된다. 실은 약간 여기에는 이익적인 속내가 좀 들어가겠죠? 그러면 노후 대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안정을 획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만남도 들어갑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아유 말년에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노후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서로 윈윈인 건 거죠. 아무튼 이런 오래도록 지속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만남의 관계도 만날 수 있다. 실력 있는 사람 만난다. 뭐 재력이 풍부한 사람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는데 사주를 좀 더 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자, 그 다음에 기토일간. 기토일간은 무엇을 만났냐? 임수, 정화를 만났죠. 얘가 정제예요. 안정된 시장이에요. 아까 편제라는 것은 오픈마켓 막 너도 나도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확장하고 넓히고 막 하는 건데 정제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꼼꼼하게 운영하고 알토란 같은 내 영역, 내 사람, 내 돈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화생토 정제가 편인과 만난다. 우리 아까 재성과 인성이 만나면 이권 개입이라고 했어요. 수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시장성과 브랜드가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 이거면은 각종 이권 개입을 위해서 이 재극이라는 것은 이권 개입의 목적이 이권을 높이기 위해서 자산 소득을 높이고 부동자산, 유동자산, 뭐 투자자산, 부동, 투자, 이 자산이라고 하는 내 금융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편인을 만났어. 아까 편인 뭐라고 그랬지? 기획자, 작전가, 조사, 분석가, 컨설턴트를 만난 거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내 알토란 같은 돈을 부풀리기 위해서 편인이라고 하는 컨설턴트와 조인을 한 걸 뜻합니다. 컨설팅, 알선이나 중개, 중재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컨설팅, 중개, 알선, 뭐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얘네랑 만나게 해줘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또 뭐 이득도 보고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선, 이런 형태가 길하다. 재테크의 운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성과 인성운에는 이러한 기회가 생기고 이러한 만남도 생기고 이러한 상황도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요거 좋죠.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성이라고 하는 내 부동가치 안전자산을 편인이라고 하는 컨설턴트와 기획자와 같이 조인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컨설팅 중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금일간. 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올해 총운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임수정화라고 하는 게 임오달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바로 금이에요. 경금이나 신금. 내가 상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품을 더 고부가가치로 만들어서 금생수 판매 전달 유통까지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금 신금일간 여러분은 이번 달이 가치를 알리고 전달하고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좋은 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임수와 정화가 만났다. 우리가 이 식정관이라고 합니다. 임수는 식신이라고 하고 정화는 정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가치를 조직에 납품하다, 공임하다. 내가 준비된 상품을 회사의 거래처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계약이 성사되다. 제조 생산해서 납품하다.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정관이라고 하는 큰 회사에다가 식신이라고 하는 내 상품, 내 실력, 내 가치를 납품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사업, 플랫폼 사업 이런 걸 뜻합니다. 유튜브에다가 내 실력을 선보여서 알리든 쿠팡에다 네이버 스토어에다가 올리든 해가지고 대형 업체에다가 식신이라고 하는 나의 가치를 납품하다. 플랫폼 사업의 좋은 그러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정관은 여성과 남성이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부부 동업하다라는 뜻도 있고 남녀가 만나니까 결혼이라는 의미도 들어가고 식정관이라고 해서 격이 성립되면 아들 낳는 운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일간 여러분은 첫 번째로 나의 가치를 관이라고 하는 조직에 큰 회사에 남자에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부부 동업하는 운이기도 하고 플랫폼 업체에 내가 이제 등록하는 것들을 뜻하기도 하고 뭐 숨고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지식 산업을 내다 팔 수도 있고 실제적인 물건을 쿠팡에다가 올려서 팔 수도 있고 나의 아이디어라던가 나의 기획력을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한 식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인이 가진 제품이 무엇입니까? 기술력이 무엇이고 상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업체에다가 납품하십시오. 선보이십시오. 제안하십시오. 계약이 성사될 것입니다. 신금 가볼까요? 신금일간이 임수와 정화를 만났어. 금일간이 이번 달 좀 괜찮다니까요. 이게 돈도 좀 될 것 같고 이름도 좀 알릴 수 있고 이거는 상관, 편관이라는 합이에요. 상관, 편관. 편관이라는 것은 권력자를 뜻합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자본가를 뜻합니다. 자본과 권력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타산이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편법들도 들어가겠죠. 물밑 작업도 들어가고 로비도 들어가고 막 할 거예요. 왜? 서로 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개발된 상품, 뭐 선진화된 제품, 뭐 다른 지방이나 해외의 상품 이런 것들을 잘 추스렸어. 이게 상품, 상품이에요. 아까 식신은 제품이에요. 내가 만든. 상관은 주변에 있는 상품이에요. 유능하고 인기 있고 쓸모 있고 해외에서 유명한 거, 타 지역에서 유명한 거 이런 거 잘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상관. 이거 가져와가지고 편관에다가 쓱 납품하는 걸 뜻합니다. 여기 납품이 들어갑니다. 상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뭐 이렇게 플랫폼 사업, 업체 뭐 이런 것들 등록해가지고 사업성 높이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단은 금일간은 온라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상품 등록도 하고 경금으로 했을 때는 내 제품, 신금으로 했을 때는 신금일간이 했을 때는 남의 제품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임수일간. 임수일간이 임이라고 하는 같은 글자와 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났다. 이거는 비견과 정제를 뜻합니다. 이거는 이 비견은 그냥 비견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뜻해요. 이게 주변의 사람이기도 하고 내 능력이기도 합니다. 마치 프로 선수처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후진양성. 컨설팅. 매니징. 조직에서 많은 인원과 영역을 관리하고 부속기관이나 매니저 제도를 채택하는 뭐 책임 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도 같다. 뭐 연예인에 대한 매니지먼트처럼 프로 선수에 대한 매니지먼트처럼 지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개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공동 투자, 공동 배분, 이권 개입, 수익을 투자하고 공동 분배하다라는 뜻도 들어가죠. 여기에서는 매니지먼트. 프로로 한번 키워봅시다. 후진 양성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누가 돈 벌어? 기획사 사장이 돈 벌지. 애들은 인기 끌고 아이돌 그룹 키워가지고 내가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BTS가 됐어. 그럼 돈은 누가 벌어? 돈은 기획사 사장이 버는 거지. 이런 것처럼 쓸모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시장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서 포장해서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수익이 큽니다. 마지막 개수일간. 개수일간이 이모달 정임합을 만났다. 얘는 겁재예요. 얘는 편재예요. 개인적인 자산을 대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재, 시장성, 수요, 인기. 그래서 기득권 세력, 이게 기득권 세력이에요. 나의 재능과 지적 재산을 기득권 세력과 연대해서 글로벌화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확장하다, 사업망을 넓혀나가다. 인기가 아주 높아지겠죠. 이러다가 진짜 무슨 큰 뭐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사업망 확장입니다. 글로벌화하다, 해외 거래 넓히다, 거래처 확대하다. 기존에 했던 시장뿐만 아니라 옆 시장까지 내가 진출하다.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수일간은 영역 확장, 지역 확장, 글로벌화. 대중의 수요,
시장성을 반영하고 이게 큰 업체와 연대하는 겁니다. 이 기득권 세력. 기득권과 연대하다. 이미 시장이 다 마련돼 있어. 유통질서와 체계와 이렇게 안정성이 보장되고 인기와 검증이 끝난 시장에다가 내 가치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지적재산. 이 겁재라는 것은 항상 지적재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정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간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달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6월달은 왠지 희망이 좀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 있었죠? 성급함, 분노 조절, 화를 못 참는 거. 이거 완전히 관계에서 이게 계약하고 협력하고 막 서로 조율하는 데서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무조건 참아요. 티내지 마. 그리고 다시 출발하자. 사람도, 직업도, 경력도 다시 만들자라는 것들 들어갔었죠. 남녀의 관계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6월달은 계약도 성사되고 지적재산권도 인정받고 기존의 시장과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도움, 협력, 연대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편인이라고 하는 컨설턴트를 붙이든 정인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붙이든 식신이라고 하는 내 상품을 갖다 쓰든 상관이라고 하는 남의 상품을 갖다 쓰든 편관이라고 하는 외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행을 시키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점을 내서 매니저 관리를 시키든 권한대행, 직무대행을 하든 목적은 무엇이다? 이권을 넓히고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펼쳐보자. 돈 잘 버는 그런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뭐였죠? 간목일간이었으니까 편인 상관이었죠. 유통처, 거래처 만나는 거예요. 편인, 조사 분석 기획이랑 붙어가지고 작전 한번 짜보자. 가서 상관, 인기 좀 끌어보자. 기획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한번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아무튼 모든 시도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몰빵만 하지 마시고 화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일 다 망가뜨리지 마시고 무리한 투자, 빚 다 땡겨줘서 야 이거 좋다더라 해가지고 혹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지 마시고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돈 버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대하는 겁니다.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싸움이에요. 야 이거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또 내줘야 되고 이렇게 막 조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한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6월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